네, 안녕하세요. 예,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정서적 연봉이라는 책이에요. 그 서울대의 신지용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원래는 재무회계 쪽 이제 전공자이십니다. 예전에 저랑도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이라 뭐 저도 교수님을 잘 기억 못하고 교수님 당연히 저를 기억 못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말을 하자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연봉 말고 정서적 연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금전적인 거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주는 대신 진짜 하루도 숨 쉴 틈 없이 또는 정말 숨 막히게 살게 하면 그 연봉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 그러면 뭐 나는 뭐 죽어도 된다. 뭐 이러신 분 계실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연봉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되느냐?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봉이 측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 이론을 쓰고 계시는 거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에요. 그 대시와 라이언 해가지고 이제 워낙 이제 저희 쪽 전공에서는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율성, 그 다음에 유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성.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했을 때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요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만한 이제 권한을 갖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유능성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유능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세 번째 관계성은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누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 또는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제 직원들의 자율성을 더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스스로가 유능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유능성이라는 건 또 하나가 이제 성장하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과 어떤 교육 훈련 등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성장감을 맛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계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리더 입장에서도 이제 알려주시는 거, 인지시켜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중심 이론으로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블라인드 지수입니다. 우리 직장인 익명 앱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 블라인드가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익명으로 회사 뭐 욕도 많이 하고, 특정인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블라인드 지수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에서 요 설명을 좀 읽어보면, 총 15개의 항목의 기업별 점수, 그리고 기업별, 그러니까 블라인드 리뷰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블라인드 지수 점수를 산정을 한대요. 블라인드에서. 하지만 최종 지수 점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로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러면 이제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보면 뭐 업무 자율성, 업무 의미감, 업무 중요도, 관계 영역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엄밀하게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블라인드 리뷰의 커리어 향상 항목의 점수를 추가한 총 12개 항목 점수의 산술 평균을 직장의 일할 맛, 즉 비금전적 보상 점수로 사용합니다. 물론 항목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항목별 적정 가중치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12개 항목이 직장인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산술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한계죠.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개인한테 물어볼 때 연봉 한 사람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 연봉도 있고 직장 상사와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 동료들은 어떠한가, 회사의 뭐 사무실은 어떠한지, 뭐 식사 주는 건 어떤지 막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또 그러면 서로 간의 비중이 같습니까? 중요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조금 어떤 이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신규 교수님께서 이제 직장인들의 그러니까 회사별로 어느 회사가 좀 더 괜찮으냐에 대한 랭크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뭔가 정서적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꼭 금전적으로 연봉 얼마 이런 평균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또 순위가 바뀐다라는 측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연봉을 뭐 1억을 준다, 5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이런 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다른 측면들도 회사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또 우리 구직자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를 주셨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